삼성전자의 진격에 한국에 비협조적이고 의도적으로 비하하던 프랑스가 연일 새로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체험관과 한국관광공사의 홍보관 기세에 완전히 굴복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을 비하하는 실수가 의도적이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개막식 때 한국을 북한이라고 불린 이후 황당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보복이라는 분석부터 프랑스 정치권이 반미, 친중 경향에 반한 친북한이라는 상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한국을 홀대하고 조롱하는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상황에 결국 프랑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이 대폭발하면서 노른자위 땅에 새로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IOC 최상위 스폰서인 타프원사는 총 15개인데 유일한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만 빛이 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력 기업들의 불평이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큰 화제는 빅토리 셀피 시간입니다. 시상대에서 함께 셀피를 찍으며 메달 획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선수들의 모습은 이번 올림픽의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충격적인 전략을 전 세계 후원 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해 올림픽 최초로 시상대 위에 오른 선수들이 직접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올림픽 시상식에는 휴대폰 등 모든 개인 소지품 반입이 금지돼 왔습니다. 올림픽 공식 미디어만 원거리에서 시상대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리올림픽에서는 시상대에서 선수들이 지플립식스로 감동의 순간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이 철저히 계산된 놀라운 전략이라는 것에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애플 등 많은 기업들이 삼성의 전략에 완벽한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빅토리 셀피 타임은 메달 수여가 끝나면 올림픽 자원봉사자가 플립식스를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선수들은 선물로 받은 플립식스, 자신의 애플의 아이폰도 들고 올라올 수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플립식스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올림픽 참가 선수단 1만 7천여 명에게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선물했습니다. 올림픽 에디션은 Z 플립6의 옐로우 색상 모델의 올림픽 패럴림픽 엠블럼과 삼성 로고가 새겨진 디자인으로 특별 제작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빅토리 셀피 타임으로 잠시 제공하는 제품도 올림픽 에디션입니다. 결국 빅토리 셀피 타임의 전 세계의 최고 선수들이 플립6를 이용해서 셀피를 찍게 됩니다. 문제는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플립6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선수들이 어떻게 받아가느냐는 것인데,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애플리케이션과 즉시 연동을 시키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빅토리 셀피로 촬영된 사진은 선수단에게 지급된 올림픽 에디션의 에슬리 365 앱에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모든 사진을 직접 내려받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에슬리 365 앱은 올림픽 참가한 선수뿐 아니라 기자 등 관계자들과 가족들, 일반인들까지 가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빅토리 셀피로 찍은 시상식 사진은 단번에 수천만 명에게 바로 전달이 되고 확산이 되면서 플립6의 인기를 끌게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선수들이 플립6를 사용해서 셀피를 찍는 모습을 동시에 촬영해서 앱에 즉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은 개최국 프랑스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노골적으로 반미, 반한 정책을 추진해온 친중, 친북한 국가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기업과 관광공사의 적극적인 활동에 불편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삼성전자의 화끈한 진격에 굴복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수라고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프랑스의 좌파 정치권과 연결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최근 올림픽에서 태극기를 북한과 중국 국기로 올리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프랑스가 반미와 친중 전략을 확대하기 때문에 한국을 북한이나 오송홍기로 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대표적인 친중 국가입니다. 지난 5월 시진핑이 유럽의 친중 국가를 찾아서 유럽 순방을 할 때에 세르비아에 이어 프랑스와 헝가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진핑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 피폭 사건 25주년인 5월 7일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피폭 사건은 코소보 분쟁이 한창이던 1999년 5월 7일 미국이 이끄는 나토군이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을 폭격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그 중요한 날짜에 프랑스를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6일 프랑스에 도착하고 7일 극진한 대접을 받고 오후에 세르비아로 이동했습니다. 시진핑은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하면서 중국과 프랑스는 오랫동안 서로 흠모하고 영향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사상가들은 일찍부터 중화 문화를 연구하고 받아들였고 중국 인민도 프랑스 사상을 공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은 지난해 4월에는 중국을 방문해서 베이징에서 시진핑과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마크롱은 프랑스는 중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은 제3의 길을 명분삼아 경제적 실익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최근까지도 노골적인 반미 행보를 거듭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적대적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도 극단적인 진보 성향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미국 언론의 격렬한 비난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 프랑스의 진보 좌파와 같은 사회주의 정책과 극단적인 여성 우월주의와 인종과 인권 중시 정책은 상당히 노골적이고 강력합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일부 실수가 사실은 의도적인 비하이고 조롱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노골적으로 한국의 진격을 회방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진격이 또 알려졌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프랑스 파리 시내 마리니 광장에 2024 파리올림픽 개막 기념 두 번째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마리니 광장은 파리의 랜드마크이자 브레이킹 스케이트보드 경기가 열리는 콩코르드 광장 옆에 자리 잡고 있어 올림픽 관람객이 많이 오가는 유명한 장소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새로 개관한 두 번째 체험관은 샹젤리제에서 운영 중인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 이어 장 누벨이 설계했습니다. 새로 개관한 삼성 올림픽 체험관은 8월 11일까지 팝업 형태로 운영됩니다. 체험관에는 현재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갤럭시 Z 플립 6의 모든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프레스센터 등을 포함해서 총 4개의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워낙 큰 인기를 끌어모으고 화제가 되면서 파리올림픽의 유명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일부 정치인들이 한국의 적극적인 활동을 회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인기는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도 큰 인기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5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한 코리아하우스 내에 한국관광 홍보관을 마련해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5개 민간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한국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종합 홍보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홍보관 전시 테마는 비지트 코리아 한류의 올라타세요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방한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한류를 포함한 다양한 K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파리올림픽의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이제는 식상한 모델이 되어버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든지 프랑스이든지 그 누구라도 발목을 잡지 못하고 도리어 굴복하게 만드는 삼성전자의 전략은 정말 대단합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